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젯밤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자, 어제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주요 내용 듣고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자리에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이런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필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비상계엄 84일 만에 나온 현직 대통령 첫 최후 진술이었는데, 자, 윤지영 기자, 일단은 양쪽 진영에서 이를 두고서 여러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최후 진술, 어제 오후 9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당초 헌재에는 오후 4시 40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최후 진술을 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그리고 이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회 최후 진술은 윤 대통령이 없이 진행이 됐고요. 정 위원장의 최후 진술이 끝난 지 12분 뒤에 윤 대통령이 입정을 했는데, 보신 것처럼 저렇게 발언대에 서서 준비해온 A4 용지 77페이지 분량의 최후 진술서를 67분 동안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도 이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폭거 때문이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호소였다, 이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여권 인사들의 요청대로 대국민 사과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도 이 거대 야당이라는 말을 44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네.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직무 복귀 시에 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낸 겁니다. 중간중간에는 재판관들을 쳐다보거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야당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맞은편 국회 측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저도 어제 밤에 나온 원고를 77페이지를 쭉 한번 꼼꼼하게 봤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보면은 트럼프도 취임 첫날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군 투입했고, 또 계엄은 이게 대통령의 결단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직무 복귀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은 아마 본인의 어떤 비상계엄이 전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중대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아니 경고성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제 경고성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건 결과적으로 법률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떤 계엄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좀 확신에 차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제 정당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정말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는 것에 확신을 차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이 본인의 어떤 판단을 위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국가적 손실이랄지 이제 국민에 대한 불편 또 굉장히 어떤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정도는 좀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고요. 아쉽다. 예, 그다음에 사실 이제 탄핵은 탄핵 자체로서 2년 기각이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직무에 복귀하면 그러니까 기각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치개혁 그다음에 개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개헌하기 전에 이런 좀 승부수를 던지고 갔으면 승부수다, 어땠을까? 지금 거의 다 개헌과 관련해서 탄핵 심판이 끝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재에서 그런 발언이 좀 적절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네. 부대변인. 일단 최후 진술에서 나온 단어들을 좀 어느 게 많이 좀 나왔냐 빈번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계엄, 국민, 그 다음에 야당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계엄의 원인이 야당이었다. 그냥 긴 시간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고 했던 계엄이었다라는 의도를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치적 반대 세력은 국민에게 호소해서 선거를 통해서 제압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군대를 동원을 했는지 야당이 때문에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총선을 망치지 않았으면 어. 그렇게 안 되죠. 사실은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그 건만 없었으면은 사실은요 지난 선거는 여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을 선거입니다. 네. 근데 그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이후로 급격하게 거의 뭐 일주일 사이 며칠 사이에 이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본인이 초래해놓고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 걷어차 놓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분이 정말 이 대통령이라는 거는 하나의 직위이자 제도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는. 근데 모든 거를 자의적으로 마치 개인처럼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요 국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군을 보낸 겁니다. 예? 그런 거지 뭐 지금 뭐 국헌문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자체가 다 어긋나 있는데 본인의 생각 속에 모든 세상을 끼워 맞추려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럴 정도의 지금 상태신가 대통령께서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앞서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마지막으로 맞붙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한쪽에서는 뭐 계몽이 됐다. 또 한쪽에서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맡길 수 없다. 좀 팽팽히 맞섰는데 뭐 처음에 나왔던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4개월 딸 엄마인 나도 이 계몽이 됐다. 이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 됐다. 일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계몽이라는 얘기는 지금 보수층의 어떤 광장 집회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수층에서 상당한 사람들은 이제 계몽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계몽이라는 의미 자체가 일단 뭐 민주당의 어떤 폐악질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게 있었던 걸 이제서 느끼게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대통령이 비상계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인 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맞느냐 또 이 방법밖에 없느냐 이제 거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몽이란 말을 들으면 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자체를 굉장히 찬양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게 거의 일치된 견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뭐 광장 집회에 있는 보수층의 시민들이 이제 계몽이라고 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공식적 채널에서 이걸 계몽이라고 얘기하면 과연 여기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이 물론 뭐 보수층에 동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곳인데 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리와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계몽됐다는 말을 탄핵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저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이 민주당 박선원, 정청래 의원 등 23명이
이름을 쭉 언급을 하면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과가 있었다 이렇게 줄줄줄 읊기도 했는데 김상희 네.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권에서 굉장히 이게 선동적이다 비판도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물론 뭐 전과를 범하는 게 뭐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안 좋은 부분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독재 시대를 저항해야 했던 상황이라는 게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 역사에. 민주화 운동 때.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전과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은 계몽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 계몽이 왜 꼭 이런 군을 동원한 계엄에 의해서만 계몽이 됩니까? 예?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까? 그냥 교육을 통해서도 계몽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할 때도요. 아니 폭력적인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모범적인 교육과 뭐 그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는 그런 걸 통해서도 감동을 시켜가지고도 계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왜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몽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계몽이 된 건 좋아요. 본인이 계몽됐으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열심히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가지고 보수 진영에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일을 하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엄을 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너무 역시 대통령과 비슷하게 자기 의사의 모든 걸 짜맞추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이 전과가 있다면서 언급했던 정청래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죠. 소추 의원이 윤정이다. 일단 뭐 애국가를 읊으면서 좀 울먹이는 모습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서 발언대에 섰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진술 말미에 애국가를 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던 시절을 언급하면서 목이 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어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계엄군이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체포 연행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네, 김관삼 변호사님. 애국가를 읊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저자는 애국가 부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자신이 이제 88년도에 안기부에 잡혀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 전과가 사실 미화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폭력을 써가지고 한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저자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홍보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엄 자체로 인해서 고문 폭행이랄지 뭐 체포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렇지만 그날 밤에 이제 자기가 뭐 그런 거 두려웠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국회 대표로서 어떤 소추단의 법사위원장으로 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저런 행태가 과연 뭐 저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네. 아까 김계리 변호사 민 대통령 측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뭐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까?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 자기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사실상 저는 뭐 자기 정치로 보여요. 자기 과시? 네. 이렇게까지도 저는 보여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탄핵의 어떤 부당함, 불법성, 위헌성 이런 거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 탄핵소추위원장이라는 그 직위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또 정청래 위원장 개인적인 일을 저기서 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